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용산 재개발 이야기 노선형 사업지역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원효로 3가에 이어서 원효로 2가도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요거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정비창이잖아요. 정비창에 한강로가 있죠. 한강로 개발하듯이 원효로의 개발도 필요합니다. 거기에 2가, 3가, 4가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사이트죠, 사실은. 그래서 한강로처럼 과연 원효로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도시라는 거는 거울처럼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와의 접근을 위해서 정비창은 여의도와의 접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연결을 위해서 여기에 상업지 개발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원효로 2가를 보시면 효창공원 압력이 있습니다. 여기 더블 역세권이죠. 역세권 활성화 여기까지 350m까지 역세권 활성화 반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용문시장 역세권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당연히 역세권 개발이 되는데 공공개발로 묶여있죠. 3080. 저는 이제 어쨌든 3080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좋은 땅에 굳이 LH가 와서 개발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그 LH에서 이 부분을 잘라냈습니다. 잘라내서 이 부분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예상된 일입니다. 우리가 재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동의나 무슨 조건이 안 맞으면 일부 팔다리를 잘라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가게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견됐던 일입니다. 그래서 설마 자르고 사업을 할 거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당연히 모든 사업은 재개발 사업은 필요하면 포함도 시키고 필요 없으면 잘라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역이 이제 이 테두리는 계속 조금씩 변하는 게 이 사업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요 LH 입장에서도 요 노선형 여기 아무래도 상업지역에 반대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잘라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찌됐든 원효로 2가 이 부분이 노선형 사업과 역세권 개발로 가능한 구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은 역세권 활성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 요 부분 있죠? 요게 1과 원효로 2가의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요 부분을 보시면 노후도를 한번 검토해 볼게요. 노후도 면적은 한 2,400평 됩니다. 3,000평 이내죠. 딱 사이즈가 좋습니다. 보면 노후도가 당연히 나오고, 그 다음에 15년 이제 10년 된 신축 건물이 15% 이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0년 된 건물이 15% 이내가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조건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접도 이런 것도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이 2,400평의 규모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규모를 검토했는데, 용적률은 노선형 상업으로 가면 800%죠. 800%에 이제 호텔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100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한 400세대 정도 나오네요. 아파트가 400세대 정도 나옵니다. 조합원 수는 현재 이 지역이 조합원 수는 이제 200명이 안 됩니다. 200명이 안 되니까 사업성은 좋죠. 조합원은 200명. 신축되는 이제 아파트 세대 수는 400세대. 우리가 재개발 사업을 보면 두 가지를 체크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용적률이 높으냐. 당연히 용적률이 높으면 사업성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수가 적냐. 요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 땅은 당연히 용적률이 900%, 1000%까지 가능하니까 당연히 사업성이 좋죠. 그 다음에 조합원 수가 적다. 이 사이트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모양의 이제 조감도가 됩니다. 그래서 36층까지 나오죠. 36층이 나오고 이 부분, 요 위는 투타워인데 다 아파트죠. 아파트 주민이 쓰는 여기 커뮤니티 공원과 편의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호텔입니다. 호텔. 용적률 100%는 그냥 주는 겁니다.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호텔이 될까?에 대한 사업성이 있죠. 호텔이 분양이 된다 그러면 사업성은 훨씬 좋아집니다.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냐 안 되냐 문제는 있는데, 그래도 여기 가깝고 대로변이잖아요. 그 다음에 용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호텔은 사업성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업무시설, 그 다음에 상가로 형성되어 있죠. 업무시설이 될까요? 여의도 국제업무지구의 이 업무시설의 비용이 과연 싸진 않을 겁니다. 싸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수요는 이 길 건너도 여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역 주변이, 역도 가깝죠. 걸어서 4분 거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피스 분양도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아닙니다. 오피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적률 1000%니까 그러면 500%는 아파트 짓고 500%는 오피스텔 지면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오피스텔도 주거로 봅니다. 주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 입장은 노소년 상업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업무지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지구의 용도죠. 주상복합 비율이 5대5입니다. 그러니까 50%에 대해서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임대아파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임대아파트가 31세대가 있는데 이 부분은 공공기부, 기부 체납을 뭘로 할 거냐, 공공시설을 뭘로 할 거냐에 따라서 역세권 활성화는 조금 더 유연합니다. 유연해서 임대아파트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보다는 이런 호텔과 그 다음에 커뮤니티, 지하에 이제 이 지역을 위해서 체육관, 아니면 공공도서관, 아니면 공연 주차장, 이런 것들로 공공기여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아니면 개발부담금 내듯이 내가 수익이 많잖아요. 임대아파트를 빼고 개발부담금으로 나는 세금을 내겠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계속 얘기하죠. 이 테두리, 이 원효로 상가가 결국은 원효로가 아니라 원효대로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소년 상업지역 개발이 필요하다 합니다. 필요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원효로 3가의 장점도 있지만 원효로 2가의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이 뭐죠? 여기 더블 역세권이 바로 4분 거리에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효로 2가 역세권 활성화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